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 처음인데, 제가 또 열심히 산 사람 하면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슬슬 겨울방학 다 돼 가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일 텐데, 종강하고 나서 대외 활동을 이제 슬슬 구해볼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절대 아무 대외 활동이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팀플을 처음 한 대외 활동은 이 SKC 캠퍼 클리너스 서포터즈인데요. 근데 정말 최악의 팀플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첫 번아웃을 경험하고 진짜 어떻게 살았냐면은 학교를 갈 때, 그냥 저거에 딱 치이면은 그냥 타이로 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자이로는 못 쉬니까 내 자이로는 잘 수가 없으니까 지금 타이로라도 다쳐서 자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게 했던 팀플은 정말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제 성향 탓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게. 근데 조금 썰을 풀어드리면은 팀장님이 계셨는데 팀장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인턴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경을 잘 못 쓰신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막 부산이랑 막 다른 지역 이게 다 나눠져 있는 줌으로밖에 회의를 못 하는 상황인데 그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속 늦고 그냥 아예 그 회의에 안 나오고 준비도 안 해오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팀장의 일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최악의 팀플. 하고 싶으면 자신감 있게 팀장을 하자. 왜냐면 이제 할 일은 다 했는데 이제 공은 다 팀장이 베네핏은 다 팀장이 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 베네핏 하나도 못 받고 근데 시험 기간이랑 완벽히 겹쳤는데 그때 그 아이디어 해커톤 같은 걸 작게 했어요. 그거랑 이제 발표도 하고 그걸 이제 PPT도 다 제가 자수정을 했었고요. 아무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건 많았어요. 해커톤 참여하는 것도 했고 인스타그램 이벤트 기획해서 직접 실행도 해봤고 카드 뉴스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왜 안 좋냐? 이건 일기였거든요. 일기면은 그 사람들도 엄청 좋은 대행사를 쓰지 않는 이상 어떻게 대활동을 굴려 나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운 좋게 좋은 데를 걸리면 엄청 다행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일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데도 있긴 할 거예요. 저도 그런 걸 해봤었는데 근데 대다수의 대외 활동들은 그리고 특히 지금의 대외 활동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뭔가 무일푼으로 되게 열정페이 대학생들 그 스펙에 목마른 대학생들을 착취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 시간 쓰는 거잖아요. 학기 중에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저도 다 학기 중에 병행을 했었고. 그럼 이 피 같은 시간을 써서 내 스펙 한 줄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건데 좋은 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했던 대외 활동이 이제 리모트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거는 지금이랑 제가 했던 시기랑 많이 달라요. 지금은 제가 했던 쪽보다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진화를 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취지 자체는 같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젝트랑 그 교육을 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팀플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근데 지금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거기서 시험이나 이런 거 치고 좀 우수한 사람들을 한번 걸러서 그리고 팀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짜리 프로젝트로 된 것 같은데 이게 훨씬 좋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저는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서 우수상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못 받았어요. 그냥 그 상금 같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냥 서울 가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경험 같은 걸만으로도 만족을 했는데 응, 근데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왜 활동비도 80만 원인가 받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진짜 열심히 해서 그 프로젝트까지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진짜 전 진짜 자신 있는데 나 다시 시켜주면 된다. 아무튼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는 대외 활동 이거는 흔치 않다. 그리고 이게 그 데이터 관련 그거라 가지고 어떻게든 써먹어요. 어떻게든 써먹고 심지어 그냥 컴활을 딴다 해도 써먹어요. 저희가 컴활 실기를 공부했을 때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을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서 어떤 대활동을 할까 하다가 24년 1월에 이제 부산형 워케이션 프렌즈라는 걸 했었는데요. 이거는 부산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던 그건데, 근데 유튜브랑 블로그랑 뭐 인스타 부문으로 그냥 크리에이터 같은 개념으로 뽑았던 것 같아요. 홍보 난 느낌으로. 근데 저는 그때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콘텐츠도 없고 돈도 벌고 이거 일석삼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참여를 했는데 네트워킹 행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역 내에서 창업하신 분도 되게 많았고 아니면 부산으로 와서 새로운 뭔가를 창출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무료로 그냥 네트워킹 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강연도 되게 많았는데 강연을 다 들어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신청만 한다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활동비도 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팀플은 조금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것도 다 하면은 이제 상금도 주시고 하는 그런 착취의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이때 뭔가 창업도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식견이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명함도 몇 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마케팅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배우는 게 달라지는 대외 활동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대외 활동이 있고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뻗어나가는 대외 활동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1월도 겨울 방학이잖아요. 딱 이 시점이잖아요. DB 드림 리더라는 엄청난 활동에 합격을 했는데요. 진짜 전 이런 대외 활동하라고 도시락 싸다니면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로 총 학기에 300만 원씩 총 4학기 받아서 1,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교환학생 진짜 꿈도 못 꿨습니다. 서울을 가야 되는 서글픈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활동비를 진짜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프로젝트 할 때마다 80만 원인가씩 그냥 주셨어요. 그냥 그 총무 계좌에. 그러면 그걸로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이벤트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다 하면 그냥 그거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그냥 다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대행사도 중요해요. 이게 DB 김중기 문화재단에서 한 거지만 근데 대행사는 대학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내일 측 사무국에서 뭔가 그 중간 다리 역할로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컨텐츠가 괜찮았어요. 컨텐츠가 괜찮았고 이게 저는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DB 드림 리더가 되기 전에 동아리라는 그 멘토링 같은 걸 했었어요. 그 멘토링 대회 활동은 되게 많잖아요. 막 그 뭐 현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현대 점프스쿨 막 이런 삼성 막 그런 것도 많은데 여기도 그런 걸 하다가 이제 1년짜리 프로젝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부터 바뀌어가지고 근데 1년짜리 팀플을 하는 거라서 이제 팀원이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좀 더 많이 힘을 써서 그냥 팀장을 하고 왜냐면 저 병행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바쁠 것 같아서 팀장을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팀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팀장이 아니니까 뭔가 하게 하기도 조금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활동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유튜브 그 하는 그걸로 들어가면은 그 계속 채널 그 기획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림리더 활동을 하면서 20만 원인가 더 받고 그 유튜브 채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거를 더 저희끼리 하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좋고 아무튼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그 여름이랑 겨울에 이렇게 워크샵 같은 거 간 것도 좋았고 되게 좋은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1년 활동하는데 그 4학기 지원해 주시니까 근데 이건 3학년만 지원이 되거든요. 3학년? 3학년만 지원하실 수 있어요. 3학년.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 하려고 휴학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신청을 했는데 뭐 안 됐어. 그러면 휴학하고 다시 신청.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공모전이나 그런 거 다른 거 하면 되죠. 아무튼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대학 내일이니까 매니저님이랑 좀 친분을 터놓으려고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더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메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가 이제 지금은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은 제가 나중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대외 활동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멘토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연락해라? 기대 없이? 였나? 아무튼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기대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네가 멋대로 그 거절할 그 기회도 안 주느냐. 그냥 그 만나 뵙고 싶으면은 그냥 일단 던져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기대 없이 그냥 연락을 해봐라라고 해주셔가지고 그 말을 그거 삼아서 한번 연락을 드려볼까 싶네요. 그 연말은 또 마음이 몽글몽글 이렇게 되는 그때니까.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도 인맥을 쌓으시면 됩니다. 그 다른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왜 해야 되냐면 우수한 인재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랑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나도 잘났겠지만 나도 서류 면접 다 보고 거기 붙었으니까 잘났겠지. 근데 나랑 똑같이 잘난 애들이 진짜 많아요. 나보다 더 잘난 애들도 말고 근데 걔네를 그냥 시기 질투만 하는 게 아니라 걔네 거를 뺏어와야지. 걔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뺏어와야 나도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인맥을 만들어 놔야 된다. 네트워킹을 해놔야 된다. 거기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대활동을 하니 의미가 없어요. 인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맥을. 아무튼 인맥을 만드세요. 대활동에서. 그래서 그 DB 드림리더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지역별로 있어요. 인재들이 서울권도 있고 진짜 다 전역을 다 있거든요. 저희도 경상도였는데 부산 3명, 대구 2명, 포항 1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요. 왜냐면 그 다른 워크숍이나 그런 거 할 때 언제든지 가서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상 마케팅 스쿨. 이것도 정말 좋아요. KTNG에서 하는 건데, 이건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KTNG가 학생을 위한 그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 중에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챌린저랑 체인저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챌린저는 이제 그냥 서류랑 포폴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전 냈어요. 아무튼 그걸 붙으면은 그 온라인 강의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저 과정에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위 10%에 들면은 그럼 체인저 과정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같이 좀 도시가 크면은 의배수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산에서 사니까 부산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10%에 들어가지고 체인저 과정에 갔는데 근데 상상 유니브 측에서 공짜 회의실도 제공해 주시고 팀플을 하는데도 되게 좋았어요. 팀플 하는데 되게 유능한 팀이었고 제가 막내였지만 팀장을 맡았었는데 왜냐면 하도 팀장들한테 대여가지고 근데 팀장을 하니까 진짜 좋았어요. 팀장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책임감이 생기니까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가고요. 제가 더 많이 준비를 해가고 모든 진행 상황을 제가 다 알아야 되니까 더 얻어가는 게 많고 그래서 더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총점으로 배워가는 게 많았다. 그래서 해커톤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팀끼리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이제 2박 3일 동안 해커톤을 하는데 밤샐 수 있게 포션을 주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두피 마사지기랑 아이스크림이랑 뭐 몬스터 막 이런 걸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같은 팀 했던 언니랑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지금은 같은 스터디도 하고 있어요. 공모전도 같이 나갔고 진짜 이거 대활동은 인맥입니다. 다시 한번 대활동은 인맥이다. 그래서
우수상도 타서 상금도 받았는데, 근데 오늘은 공모전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왜냐면 지금도 20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진짜 1시간 얘기해야 돼가지고 외부 활동 이야기만 하고, 공모전 꿀팁은 다음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은 그건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다음 이제 이걸 찍어야겠다라고 다짐한 이유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뜨바 TBWA 주니어 보드입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1월에 아마 그 서류인가? 아무튼 이거는 일단 제가 35기 기장이기도 했고요. 주니어보드 사람들도 너무 좋고 뜨바도 너무 좋은데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까지 있는 굉장히 빡센 대외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네, 활동비는 있지만 근데 이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활동비가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던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 뜨바 그 광고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 대부분이 좀 가고 싶어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뜨바 현직자 분들이 퇴근할 시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주말에 시간 반납하시면서 강의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한테 멘토링 해 주시는데 거의 자선 사업이잖아요. 근데 10만 원씩이나 주신다. 활동비도. 근데 저는 이제 부산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금요일도 아니지. 이제 저부터는 팀플이 많아져가지고 그 망치라는 프로젝트가 원래 개인 프로젝트였는데 팀 프로젝트로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는 뭔가 주니어 보드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대외 활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저는 코레일에 40만 원씩 길바닥에 이렇게 버린 거 진짜 전혀 후회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 다음 주에도 멘토님 만나러 갈 거고요. 이것도 다 인맥입니다. 광고는 특히 인맥인데 언제 현직자 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계속 회사를 찾아가도 되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뜯어와가지고 저 커피챗 하고 싶어요 하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근데 저 주니어 보드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묻고 싶다 하면서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뜨바 내 다른 분들과 커피챗 하고 싶을 때도 아무튼 되게 뻗어날 수 있는 그게 많아요. 저희는 그 활동도 되게 좋은 게 많았어요. 왜냐면 첫 번째 활동부터 제가 그 모든 강연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아 정말 명강의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유병우 씨님의 강의부터 또 마이팀에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 이제 인재 부장님, 현 부장님 이제 그리고 저희 지우 사장님이셨다가 부장님이셨다가 이제 신임이 되신 지우 씨님의 강의, 수현 대리님, 지우 씨님, 수석부장님 그리고 저희는 그 저희 내에서 이제 독서 활동을 해가지고 독서 모임 떠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뜨바 내에 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병우 씨님도 그렇고 박윤현 씨님, 박윤현 소장님도 그렇고 아무튼 그분들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우리끼리 직접 얘기도 하고 초청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병씨님이랑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은 운영 CCO님과 함께 하는 자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아무튼 강의도 너무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그 서류를 보잖아요. 근데 서류도 그냥 그 서류가 아니라 자기 소개를 그냥 담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템플릿이 없어요. 그 양식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면 돼요. 그리고 그걸 거쳐서 그 필기를 치는데 그 필기도 사람의 그게 묻어나잖아요. 저희가 여쭤봤어요. Q&A에서 주니어 보드를 뽑는 거랑 인턴을 뽑는 거랑 신입사원을 뽑는 거랑 어떻게 다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니어 보드는 어찌됐든 그 한 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잘 동화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핏이 맞는가. 그러니까 35기와 핏이 맞는가예요. 뜨바와 핏이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35기와 핏이 맞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서 저희한테 처음부터 해주셨던 말씀이 너네는
너네는 친해질 수밖에 없어. 너네는 잘 맞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그렇게 뽑았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별로 안 친했을 때도 편했고 친해지고 나서도 진짜 편해졌고 오랜만에 봐도 저저번 주 언제 봤지? 아무튼 좀 저번 달 말인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그 뭐 그런 사이 뭔지 아시죠? 아무튼 제가 기장이 아니었어도 엄청나게 애정을 가졌을 것 같고 제가 기장이어서 더더더더 애정을 갖는 뜨바. 이거는 정말 좋은 대외 활동이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전 뜨바 찬양론자가 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1번 대외 활동을 고를 때 일기는 되도록 하지 않을 것. 일기를 하면은 그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의 그게 없기 때문에 일기는 되도록 하지 않을 것. 2번 활동비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나의 도움이 되는 걸 할 것.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 카드 뉴스 만들고 뭐 팀플 해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무일푼으로 일해주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나에게 더 올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됐든 인맥이 됐든 둘 다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인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대외 활동, 특히 이런 거 보고 오신 분들은 마케팅이나 이런 경영 쪽 이런 거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인맥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공모전 나가려면 링커리어에서 막 이렇게 사람 찾아가지고 잘 되는 경우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자기랑 원래 핏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 대화를 해봐야 되고 근데 온라인에서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대외 활동 같은 데서 찾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찾아두셔야 되고요. 저도 공모전 나가는 사람들이랑만 나갔어요. 나가는 사람 근데 많이 나간 건 아닌데 근데 나가는 사람들이랑 여러 개 나가서 여러 번 그냥 파이널리스트나 이렇게 수상했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셔라. 음. 그리고 저는 동아리는 그 학술 동아리를 하긴 했는데 저는 한 주 하고 탈주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그 밴드부 더 하고 싶어서 탈주했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엄청 막 큰 말은 못 드리나 제 친구가 학술 동아리 하고 회장까지 지금 했거든요. 이제 회장 그거 임기가 끝났는데 하는 거 보면 진짜 얻어갈 거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얻어갈 건 분명히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시든 간에 분명히 얻을 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그 쓰레기 대외 활동을 하셔도 얻을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역량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진짜 쓰레기 대활동을 해도 내가 저런 사람처럼 안 돼야지 하거나 아니면 와 저렇게 하니까 진짜 비효율적이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걔네를 갱생시키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가 되게 많은데 근데 아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만 받으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쓰는 만큼 어떻게든 얻어가려고 하세요. 무슨 대외 활동을 하든. 음. 아무튼 대외 활동 마구잡이로 넣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수지타산 잘 맞는 대외 활동을 고르셔야 시간 낭비, 간접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꿀 같은 대외 활동만 쏙쏙 골라서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찾았는데 합격을 못 하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꿀팁 같은 거를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셔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